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결국엔 올 곳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했었는데 결국에는 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발표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제목은 이 재건축 사망 선고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재건축과 재개발, 즉 정비사업, 서울 내부에 있는, 멀리 나가서는 수도권에 있는 이 정비사업에까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규제이고요. 그리고 이 규제로 인해서 하나의 기회와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겨났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번 규제의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 이 지정 요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지정될 것인가, 이런 게 나뉘겠죠. 이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겠다 해서 이 모든 지역이 일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지역 선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아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시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안에 들어가는 주택에 대한 이 전매 제한 기간의 확대.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양 시장에 일어날 여파는 아무래도 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청약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매우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매 제한 기간 확대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전매 기간을 확대할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차단되고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이 분양 시장이 돌아가겠지만, 모든 규제는 결국 부작용을 낳습니다. 강제로 시장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이런 분양가 상한제의 직접적인 타격지는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신규 아파트도 감소할 게 분명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매 기간까지 확대가 되면 기존의 거의 2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긴 시간 동안 이런 아파트들이 시중에 풀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앞으로 신축이 될 아파트들 또한 이 공급 감소에 일조하는, 그러니까 주택이 추가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아니다, 수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전매 기간 확대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공급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날검이죠.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 강화입니다. 자, 기존의 기준을 보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러니까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 이렇게 되기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뭐 전부죠.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구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기준이 있는데 하나의 필수 요건, 그리고 세 가지의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은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 중에서 바뀌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필수 요건이 제일 먼저 설명드린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자, 선택 요건도 3개 중에서 2개는 안 바뀌지만 하나, 첫 번째 게 바뀝니다. 분양가격 상승률에 관한 부분에서 해당 시 군, 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변에 최근에 분양한 곳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적용시키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주택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건설 지역은 해당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좀 더 광범위한 뭐 시나 구,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뀐 부분, 필수 요건.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이것이 개선된 부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짧게 설명해서 투기과열지구는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필수 요건에 들어가는 지역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서울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선택 요건 중에서 이 분양가격에 관련된 부분, 직전 12개월, 직전 1년 동안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그러니까 이 직전 12개월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죠. 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봐서 통계를 사용한다.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 청약 경쟁률, 거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 요건입니다. 이 정량이 충족된다라는 것은 정량 요건 판단 A와 필수 요건 A와 선택 요건 B와 C와 D 중에 하나만 맞아 떨어져도 이 정량 요건 충족이라는 거죠. 자, 서울의 경우에는 자, 분양 가격도 맞을 것이고 이 청약 경쟁률도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은 정량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모두 충족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발표가 났다고 해서 오늘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량 요건 충족 시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의 기간이 또 걸리겠죠. 자, 하지만 서울은 100%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민간택지 분상제를 만든 것은 서울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남 재건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입니다. 바로 이 적용 시점이 말이 많았죠. 처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올 때부터 어떤 단지가 이 적용에 들어갈 것이냐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기존에는 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고, 단 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적용 시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강화시킨 거죠, 이번에. 자, 원래대로라면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단지부터 이 민간택지 분양가가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이것이 강화가 되면서 일반주택 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예외 규정을 없앴습니다. 일원화시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내부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시장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재건축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신축 단지로 이 수요가 이동했고, 지금 신축 단지들이 신축과 준신축 단지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뚜껑이 까지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 조금 더 큰 데미지와 이 조정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강남에 사업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넘어섰고, 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분양하기 힘든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강남의 재건축과 또 서울의 재개발까지 영향이 미쳐서 수요가 빠짐에 따라서 가격 하락을 맞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죠. 이들 단지들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고, 수익을 강제적으로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들 피해를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 분상제는 일반 분양 수입 강제 감소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단지들이 사업 수익이 감소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수익 폭이 컸던 지역 어디입니까? 서울의 강남 지역, 과천 지역, 이런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 손해가 확정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가격 약세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죠. 재건축의 열기가 식으면서 이 신축과 준신축,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좀 이동했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올해 하반기에는 이 이동, 수요의 이동이 크게 부각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이동한다고 해서 이들 단지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세게 빠따를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고 거래가 위축이 되고, 또 강남의 중심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빠지는 그 현상들을 수요자들이 목격을 하면서 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요자도 줄게 돼 있어요. 수요자가 갈리게 되거든요. 이제는 기존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니까 강남의 재건축이나 우수한 단지들도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될 것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로또 단지들이 올 하반기나 뭐 내년이나 뭐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좋은 신축 아파트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기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수요자가 갈리게 돼 있고, 이 로또를 바라는 이 수요자들과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기존 아파트를 구매해야지 이렇게 따지는 수요자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점수가 높으셨던 분들은 정말 큰 기회의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분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점수가 70점대, 80점대 뭐 있는 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점수를 모아왔던 분들에겐 정말 큰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회 전략이나 아니면 편법이나 이런 것들도 나라가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럴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많은 분들이 점수가 이렇게 높은 게 아니죠. 대다수는 점수가 작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본인 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들 단지에 도전할 수조차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아주 강력한 빠따가 시장에 가해질 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의 절벽 다시 한번 올 거고요. 다시 일정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빠질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나에게 맞는 단지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봐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살고 싶은데, 예를 들어 마포에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번에 올 초반에 2월 달이 최하한가였죠. 그때도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잡아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가격 폭이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회가 올 거니까 이때다 싶으면 잡고 쭉 이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1년부터 23년에는 가격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 공급 감소 시기를 맞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로또 아파트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분양단지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다시 이 전세 가격 상승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도 많기 때문에 당장 간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사이클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확률이 높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전세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규제의 부작용, 앞으로의 공급 부족 신호를 강하게 감지를 하셔서 기회를 잡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어차피 이내 또 시장은 적응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신축 목줄을 막아서 3기 신도시로 토끼몰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신도시라는 게 나라에서 주택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규 물량들 여러분들 당첨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점수가 높은 분 빼고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계속 수요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갈 곳이 이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완판을 위한 큰 판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도시 가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를 택하면 서울에 다시 입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가장 비싸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가 오고 또 강동구의 입주 물량도 있죠. 올 하반기에 또 큰 기회장이 펼쳐지는데 이걸 또 못 잡고 있으면 올해 초반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금액이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 요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내가 위치할 자리와 분양 단지를 꼼꼼히 체크해서 시장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 뭐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욕하고 떠들 시간에 지도를 한 번이라도 더 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3년에서 4년이었는데 이게 강화가 되면서 최대 10년으로 확대 강화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게 되고 전매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게 최대 10년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물량이 그때 입주한다고 해서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신축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를 보시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자, 지금 현행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나눠서 봤을 때 분양 가격으로 전매 기간이 정해지는데 일단 비슷하죠.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3년, 민간택지도 3년 그렇게 되고 70% 미만일 경우에는 차이가 좀 납니다. 공공택지는 8년 그리고 민간택지는 4년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확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5년 그리고 80% 이거 시세도 70에서 올렸죠. 80% 미만. 그래서 10년. 공공택지, 민간택지 동일합니다. 5년, 10년. 기존의 최대 4년에서 10년이니까 6년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전매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공급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뿐만 아니라 주택법을 개정해서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 의무 기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주 기간이 있죠. 거주 의무 기간. 이게 최대 5년인데 이거를 올해 안에 발의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좋게 보이고 전 국민을 위한 우리 전 국민이 1가구 1주택 하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킨다. 뭐 이러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 시대가 지나고 보면 전세가는 더 위로 서울 안에서 전세 살기도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 로또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큰 자산 상승을 이루겠죠. 근데 이러한 기회가 다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전 국민에게. 지금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이잖아요. 경쟁률 어마어마할 거고 당첨된 분만 좋은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정부 잘한다 잘한다 응원하다가 결국에 그 칼날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자신에게 겨누어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실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말 큰 기회가 왔습니다.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시작이 될까요? 빠르면 10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때 상한제 지정 지역과 이 시기는 10월 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해서 고지할 계획입니다. 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의 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주요 단지들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이 놀라운 부동산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